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4시 30분.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복판. 파도는 차갑고 무겁게 출렁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는 아직 여명도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약 70해리 떨어진 좌표 37도 52분 북위, 124도 13분 동경. 그곳에 우뚝 솟아있는 철골 구조물 하나가 파도를 가르며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불법으로 설치한 해상 플랫폼인 쉘란 2호였습니다. 높이 40m, 폭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철제 요새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박힌 거대한 모처럼 우리 영해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수 약속은 이미 찢겨진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구조물 주변으로는 50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빼곡하게 몰려들어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민병대는 겉으로는 평범한 어선인 척하지만 그 안에는 군사통신 장비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고 선원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우리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물귀신처럼 떠있는 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남해함대 소속 555형 구축함 한번일이요. 배수량 12,000톤급의 이 해상 요새는 서해의 낮은 파도 속에서도 위압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함교 위로는 3연체 AESA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며 반경 400km를 감시하고 있었고 함수와 함미에는 각각 64셀의 수직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YJ-18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HHQ-9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 병장은 땀에 젖은 손으로 쌍안경을 움켜쥐었습니다. 해경 5,000톤급 경비함 3007호의 함교에서 그는 숨을 죽인 채 저 구축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쌍안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중국 군함의 갑판 위에서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공포를 점검하고 미사일 발사대의 해치를 열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함장인 최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승조원 전투 배치. 통신실은 상황을 본부에 즉시 보고하고 포술장은 76mm 주포를 대기 상태로 전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 병장의 심장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무전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수평선 너머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5시 정각. 중국 구축함의 함수에서 강렬한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레이더 재민이었습니다. 순간 3007호의 모든 전자장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통신은 끊겼으며 GPS 신호마저 교란되었습니다. 통신실에서 박 상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이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재민이 감지됩니다. 본부와의 교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최경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수동조타로 전환. 전승조원은 유관 관측 체제로 전환하라. 그리고 비상통신 채널로 본부의 상황을 알려라. 하지만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한미 수직 발사대에서 해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YJ-18 대함 미사일의 붉은 탄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8m, 직경 530mm의 이 괴물은 단 한 발로도 우리 경비함을 수장시킬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김 병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쏠 작정인가? 최경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즉시 위협 행위를 중지하라. 이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며 귀 함정의 행위는 명백한 도발 행위다. 즉각 철수하라.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대답 대신 함수의 130mm 주포 포탑을 천천히 회전시켰습니다. 그 검은 포구가 3007호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이었습니다. 해경 함정 안의 모든 승조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3007호의 76mm 주포로는 저 거대한 구축함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권총으로 탱크와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함장도, 포술장도, 모든 승조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경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무겁고 하지만 분명한 제트 엔진의 포효. 김 병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쪽 하늘, 여명의 빛 속에서 6개의 작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점들은 빠르게 커졌고 곧 선명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블록2 사양의 국산 전투기. 6대가 고도 200m의 저공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편대장기 조종석에는 박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었고 그 화면 위로는 수십 개의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KF-21에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는 중국 구축함의 강력한 재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중앙에 붉은 사각형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중국 555형 구축함. 거리 210km. 방위 275도. 속도 12노트. 박소령은 헬멧 안에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편대, 전투 태세 전환. 목표는 중국 해군 구축함 1이요. 해상 목표물 타격 모드로 전환하라. 5대의 보라매가 동시에 응답했습니다. 2번 수신, 3번 수신, 4번 수신, 5번 수신, 6번 수신. 박소령의 오른손이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검지는 무장 선택 스위치 위에 올려졌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누르자 HUD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해성 2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장착 완료. 길이 6m, 중량 700kg의 이 미사일은 KF-21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이 무기는 발사 후 마하 3의 속도로 가속하며 해수면 위 5m 높이로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의 초저고도 표적을 포착할 수 없었고 요격 미사일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박소령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거리 180km. 중국 구축함의 레이더가 이쪽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도 우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박소령의 HUD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적 레이더 라곤. 적 대공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하지만 박소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조종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 150km. 박소령은 무전을 쳤습니다. 전편대, 미사일 발사 준비. 목표 지정 완료.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3, 2, 1. 그의 엄지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KF-21의 내부 무장창 도어가 열리며 해성 2형 미사일이 분리되었습니다. 미사일은 1초 동안 자유낙하했고 고도 150m에서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붉은 화염이 꼬리에서 분출되며 미사일은 순식간에 마하 1로 가속했습니다. 2번기 발사 완료. 3번기 발사 완료. 4번기 발사 완료. 6발의 해성 2형 미사일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중국 구축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들은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m, 50m, 20m, 그리고 마침내 해수면 위 5m까지 내려왔습니다. 파도가 미사일의 배면을 스쳤습니다. 속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마하 1.5, 마하 2, 마하 2.5. 중국 구축함의 함교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탐지. 방위 90도, 거리 100km, 속도 마하 2.5, 고도 5m. 다수 목표물. 함장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 대공 무장 발사. HHQ-9 발사 준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수면 위 5m 높이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수평선 너머에 숨어 있었고 레이더가 포착한 순간 이미 거리는 50km까지 좁혀져 있었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km 밖에서 포착해야 했지만 시스키밍 기법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한미에서 HHQ-9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이 치솟으며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공을 향해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미사일의 레이더는 해수면 위 5m를 스치는 표적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 30km. 해성 2형 미사일은 마침내 마하3에 도달했습니다. 초당 1000m.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CIWS 근접방어무기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함교 양옆에 설치된 이중 30mm 게틀링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4000발의 화염이 허공으로 쏟아졌습니다. 붉은 예광탄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마하3의 미사일 앞에서 그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성 2형 미사일이 중국 구축함의 함수에 명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사일의 탄두 250kg의 고폭탄이 폭발했습니다. 마하3의 운동 에너지와 결합된 폭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함수의 장갑이 마치 종이처럼 찢겨나갔고 내부의 격실들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미사일이 함교를 관통했습니다. 3연체 AESA 레이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교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가 폭발했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3초 후 세 번째 미사일이 한미의 수직 발사대를 타격했습니다. 64셀의 발사대 안에 있던 미사일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화염 기둥이 치솟았고 구축함의 뒷부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이미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함수는 불타고 있었고 함교는 무너졌으며 한미는 사라졌습니다. 12,000톤의 거함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 서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자폭 드론 수험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소형 무인기들이 떼를 지어 우리 함정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무전을 쳤습니다. 적 드론 수험 포착. 거리 60km. 전편대 기총 소탕 준비.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무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공군 편대. 이쪽은 해군 정조대왕함입니다. 드론 수험 요격은 우리가 막겠습니다. 편대는 계속해서 해상 목표물 타격에 집중하십시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함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수량 11,000톤, 길이 170m의 이 해상 요새는 서해의 파도를 가르며 전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함교 위로는 SPY-1D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며 360도 전 방위를 감시하고 있었고 함수와 한미에는 각각 48셀의 K-VLS 수직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함장인 이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컴뱃 시스템, 드론 수험 전체를 목표로 지정. 해군 미사일 24발, 동시 발사 준비. 컴뱃 시스템 담당인 정중령이 응답했습니다. 목표 지정 완료. 해군 미사일 24발 발사 준비 완료. 발사 대기 중입니다. 이 대령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드론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50km, 40km, 30km.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발사. 정조대왕함의 함수와 한미에서 동시에 하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24발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들은 고도 1000m까지 상승한 후 각자의 목표를 향해 기술을 꺾었습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해군 미사일은 발사 후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했고 마하4의 속도로 드론 수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10초 후 하늘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4발의 미사일이 24대의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명중률 100%. 하늘에는 검은 연기와 파편들이 흩날렸고 나머지 드론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24대 격추 확인. 잔여 드론 26대 계속 접근 중입니다. 이 대령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해궁 2차 발사. 26발. 다시 한번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들이 솟구쳤습니다. 10초 후 하늘은 다시 한번 폭발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서해의 하늘은 고요해졌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해상민병대 어선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무전을 쳤습니다. 해군 정조대왕함, 훌륭한 요격이었습니다. 이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공군 편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우리가 지켰습니다. 해경 3007호의 함교에서 최경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 병장이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의 어선들은 흩어졌지만 셸란 2호 구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아직도 100여 척의 어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0분. 불타는 중국 구축함은 천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함수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한미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중앙, 셸란 2호 구조물. 그 거대한 철골 요새는 여전히 파도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 40m의 구조물 꼭대기에는 대형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중간층에는 통신 장비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박아넣은 군사 전초기지였습니다. 박소령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작전 통제소, 이쪽은 매 편대장입니다. 1차 목표 타격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해상 구조물 셸란 2호가 여전히 작전 중입니다. 타격 권한을 요청합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잡음 속에서 박소령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헬멧 안쪽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등 뒤의 비행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전 통제소의 응답이 왔습니다. 매 편대장, 이쪽은 작전 통제소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셸란 2호 구조물에 대한 타격을 허가합니다. 단, 구조물 완전 파괴가 아닌 작전 무력화 수준의 타격으로 제한하십시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신 완료. 타격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KF-21 보라매가 날렵하게 선회하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0m, 800m, 500m. 기체는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고 바람이 캐노피를 때리는 소리가 조종석 안까지 들렸습니다. 박소령은 HUD를 응시했습니다. 무장 선택 화면에서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해성 2형 대함 미사일이 아닌 다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GBU-54 JDAM 500파운드급 정밀 유도폭탄. GPS와 레이저 유도 방식을 결합한 이 무기는 오차 범위 3m 이내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레이더 안테나와 통신 장비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에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박소령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목표물 지정. 셸란 2호 상층부 레이더 시설. HUD에 붉은 십자가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작동하며 목표물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2352m. 바람의 방향과 속도, 기압, 온도까지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입력되었습니다. 폭탄 투하 카운트다운 시작. 5, 4, 3, 2, 1. 박소령의 엄지가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에서 GBU-54가 분리되었습니다. 227kg의 폭탄이 중력에 이끌려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유낙하가 아니었습니다. 폭탄의 꼬리에 장착된 유도 날개가 펼쳐지며 GPS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은 바람을 가르며 낙하했습니다. 고도 400m, 300m, 200m. 유도 날개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목표물은 셸란 2호 구조물 꼭대기의 레이더 안테나. 직경 5m의 원형 파라볼라 안테나였습니다. 100m, 50m, 20m. GBU-54가 레이더 안테나의 정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27kg의 폭탄이 터지며 엄청난 폭풍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레이더 안테나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구조물 상층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박소령은 조종간을 당겨 급상승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기체를 흔들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고도를 회복했습니다. 1차 타격 성공. 레이더 시설 파괴 확인.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번기 박소령이 무전을 쳤습니다. 3번기, 4번기 구조물 중간층 통신 시설 타격 준비. 3번기 조종사인 최 대위가 응답했습니다. 3번 수신. 타격 개시합니다. KF-21 두 대가 동시에 강하했습니다. 그들의 무장창에서도 GBU-54가 분리되었습니다. 두 발의 폭탄이 나란히 낙하하며 각각 구조물 중간층의 동쪽과 서쪽 통신 타워를 향했습니다. 2초 후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통신 타워들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개의 안테나와 위성 통신 장비들이 폭발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셸라니오는 이제 완전히 눈과 귀를 잃었습니다. 박소령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구조물에서 발신되던 모든 전자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도 통신도 모든 것이 침묵했습니다. 셸라니오는 이제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철골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작전 통제소, 이쪽은 매 편대장입니다. 셸라니오 작전 무력화 완료했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파괴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매 편대장. 귀대하십시오. 박소령은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KF-21 6대가 일렬종대로 정렬하며 동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체의 회색 도장을 비추며 보라매의 날개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경 3007호의 함교에서 최경감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들은 대부분 흩어졌지만 여전히 20척 정도가 셸란 2호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병장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잔류 중인 중국 어선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셸란 2호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최경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쌍안경 렌즈를 통해 그는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어선들은 셸란 2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조물을 보호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경감은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현 해역에서 이탈하라. 이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며 불법 구조물 주변에서의 작업은 허가되지 않았다.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원을 그리며 셸란 2호와 우리 함정 사이에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최경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들은 시간을 벌려는 거야.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올 때까지.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함영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대왕함이었습니다. 11,000톤의 거함이 파도를 가르며 전장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함수의 물보라가 햇살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어냈고 함교 위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 대령이 무전을 쳤습니다. 해경 3007호, 이쪽은 정조대왕함입니다. 우리가 중국 어선들을 퇴거시키겠습니다. 귀 함정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최경감이 응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조대왕함. 우리는 후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007호가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조대왕함이 메웠습니다. 이 대령은 함교 창문 너머로 중국 어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척의 어선들이 여전히 셸란 2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해장인 서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속 전진. 중국 어선 대형 중앙으로 돌입한다. 서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장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이 대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비켜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했습니다. 4개의 가스터빈 엔진이 최대 출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함체를 밀어냈습니다. 10노트, 15노트, 20노트. 11,000톤의 강철 덩어리가 파도를 박살내며 돌진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00m, 70m, 50m. 정조대왕함의 함수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어선 대형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함수에서 밀려나는 파도가 주변 어선들을 흔들었고 작은 어선들은 마치 나뭇잎처럼 좌우로 요동쳤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조대왕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대형을 깨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비켜나는군. 정조대왕함은 중국 어선 대형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셸란 2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 500m. 함수의 127mm 주포가 천천히 구조물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제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 언제든 우리는 이것을 바닷속으로 보낼 수 있다.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서쪽을 향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 중국 본토를 향해. 오전 7시 정각. 서해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셸란 2호는 여전히 바다 위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죽은 구조물이었습니다. 레이더도 통신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과 파도만이 그 철골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함교에서 이 대령은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통신실, 본부에 보고하라. 작전 목표 달성.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군 세력 완전 퇴거. 아군 피해 없음. 통신사가 응답했습니다. 본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함장님. 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중국은 다시 올 것입니다. 더 많은 함정과 더 많은 어선과 더 많은 구조물을 가지고.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보라매가, 바다에는 정조대왕함이. 서해를 지키기 위해. 이 대령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를 비추며 바다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실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서쪽에서 새로운 신호 포착. 다수의 함정이 이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이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별은. 레이더 담당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 해군 동해함대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함종은 555형 구축함 3척, 554D형 호위함 4척, 그리고 함장님, 중국 해군의 신형 항공모함 산둥함으로 추정되는 대형 함영이 포착됩니다. 함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본격적인 전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캄벨 시스템, 전투 태세 1급으로 격상. 모든 무장체계 즉시 가동. 그리고 본부에 긴급 증원을 요청하라. 정중령이 응답했습니다. 캄벨 시스템 전투 태세 1급 전환. 전 무장 가동 완료. 함교 밖에서 함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7mm 주포가 서쪽을 향해 돌아갔고 수직 발사대의 해치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소령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우리 단독으로 저 전력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 대령은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 점점 커지는 함영들. 중국 해군의 주력 함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닙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이쪽은 매 편대장입니다. 우리는 아직 귀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복귀하겠습니다. 이 대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제7기동전단 소속 세종대왕함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30해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20분 내로 합류 가능합니다. 이쪽은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입니다. F-35A 편대 4대 출격 준비 완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쪽은 해병대 제6여단입니다. 상륙함 천왕봉함에 탑승 중이며 서해오도 방어태세 완료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들. 이 대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부대에 통보한다. 서해는 우리의 바다다.
우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다. 무전기 너머로 수십 개의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수신, 수신, 수신. 하늘 위에서는 보라매가 선회하고 있었고 바다 위에서는 이지스함들이 대형을 짜고 있었으며 수평선 너머에서는 중국 함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수평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며 그것들은 빠르게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해군 동해함대 55형 구축함 3척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54D형 호위함 4척이 2등 변삼각형 대형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모든 함정들의 한가운데 산둥함 배수량 6만 5천 톤 전장 315m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서해의 파도를 가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교 옆으로 치솟은 아일랜드 구조물 위에는 거대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회전하고 있었고 비행 갑판 위에는 J-15 전투기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레이더실에서 김 상사는 땀으로 젖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적 함대 거리 40해리. 속도 18노트로 계속 접근 중입니다. 산둥함 갑판 위에서 항공기 발진 준비 징후가 포착됩니다. 이 대령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들은 수천 톤급 전함이었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과 수십 발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컴뱃 시스템, 전 함대 전술 데이터링크 연결 확인. 세종대왕함과 공군 편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라. 정중령이 응답했습니다. 데이터링크 연결 완료. 아군 전력 현황 업데이트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쪽에서 접근 중인 세종대왕함,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KF-21 보람의 편대, 그리고 백령도 상공 대기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들. 우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령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세종대왕함,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하라. 무전기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은 세종대왕함 함장박 대령입니다. 현재 위치 북위 37도 45분, 동경 124도 20분. 최대 속력으로 접근 중이며 15분 내로 합류 가능합니다. 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군매 편대, 현재 상황은? 박소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매 편대는 고도 5,000m에서 대기 중입니다. 무장 상태 양호. 언제든 교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부대는 현 위치 유지. 적 함대가 20해리 이내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선제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 대령은 쌍안경을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함대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35해리, 30해리, 25해리. 그리고 그때 산둥함의 갑판 위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상사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산둥함에서 항공기 발진 시작. J-15 전투기 2대가 캐터펄트에 진입했습니다. 이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들은 정찰기를 띄우는 건가 아니면 그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둥함의 함수, 스키점프 갑판 위에서 J-15 함대가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쌍발 엔진이 화염을 뿜으며 50톤급 전투기가 갑판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투기들이 연이어 이륙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12대의 J-15 전투기가 하늘을 채웠습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장님, 적 전투기 편대가 이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고도 3,000m, 속도 마 0.9. 대령은 4개 편대로 분리 각각 3씩 편대 비행 중입니다. 이 대령은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공군매 편대, 적 전투기 12대가 접근 중입니다. 요격을 요청합니다. 박소령의 응답이 즉각 들려왔습니다. 수신 완료. 요격을 개시하겠습니다. 하늘 위 5,000m 상공. 박소령은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앞 HUD에는 12개의 붉은 삼각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적기들이었습니다.
그는 편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편대 2대1 교전 태세. 1번기와 2번기는 좌측 편대 담당, 3번기와 4번기는 우측 편대, 5번기와 6번기는 중앙 편대를 맡는다. 미사일 사거리 진입 시까지 스텔스 모드 유지. 6대의 보라매가 대형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들은 고도를 유지한 채 적기들을 향해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거리 100km. 박소령은 HUD를 주시했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는 적기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J-15 전투기들은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보라매의 스텔스 성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70km. 박소령의 손가락이 무장 선택 스위치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사거리 150km, 속도 마하4의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최고의 공대공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 50km. 그때 중국 전투기들이 갑자기 움직임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급선회하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를 감지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도 뭔가 알아챘군.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편대, 미사일 발사. 각자 목표물 지정 후 자유사격. 박소령의 엄지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에서 미티어 미사일이 분리되었습니다. 순간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며 미사일은 굉음과 함께 전방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흰 연기 꼬리를 남기며 미사일은 마하4의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6대의 보라매에서 총 6발의 미티어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중국 J-15 전투기들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종사들의 헬멧 안으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사일 낙원. 그들은 급히 회피 기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미티어는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미티어가 중국 전투기 한 대를 추격했습니다. J-15는 필사적으로 선회하며 플레어를 투하했습니다. 수십 개의 열화염 유인탄이 하늘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티어는 열추적 방식이 아닌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습니다. 미사일은 플레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리 10km, 5km, 2km. 미티어의 근접신관이 작동했습니다. J-15의 꼬리 부분 5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파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파편들이 J-15의 꼬리와 엔진을 관통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미티어가 또 다른 J-15를 명중시켰습니다. 3초 후 세 번째, 4초 후 네 번째. 불과 10초 만에 중국 전투기 4대가 격추되었습니다. 박소령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2개의 붉은 삼각형 중 4개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8대는 급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을 쳤습니다. 전편대, 추격 중지. 현 위치 유지하며 제공권 확보. 보라매 편대는 선회하며 원래 고도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더 큰 전투가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함교에서 이 대령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접근 중이었습니다. 거리 20해리, 18해리, 15해리. 김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적 선두 구축함에서 함대함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수직 발사대 해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령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쏠 작정이군. 그때 동쪽에서 새로운 함영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14,000톤급의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이 최대 속력으로 돌진하며 정조대왕함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함교 위에는 SPY-1D 레이더가 빛나고 있었고 함수와 함미의 수직 발사대는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세종대왕함 도착했습니다. 전투 태세 완료. 이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 대령. 이제 우리는 둘입니다. 두 척의 이지스함이 나란히 서서 중국 함대를 마주했습니다. 거리 12해리.
중국 선두 구축함의 수직 발사대에서 YJ-18대함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붉은 화염이 치솟으며 길이 8m의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되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총 16발의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 상사가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 대함 미사일 16발 탐지. 고도 1000m로 상승 중. 예상 도달 시간 3분. 이 대령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캄벨 시스템 SM-2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20발 발사 준비. 세종대왕함과 교전구역 분담. 우리는 좌측 8발, 세종대왕함은 우측 8발 담당. 정중령이 응답했습니다. 목표 지정 완료. 발사 준비 완료.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발사. 정조대왕함과 세종대왕함의 수직발사대에서 동시에 하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20발의 SM-2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들은 고도 15,000m까지 상승한 후 각자의 목표를 향해 기술을 꺾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치열한 미사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SM-2 미사일과 YJ-18 미사일이 하늘 한복판에서 조우했습니다. SM-2의 레이더가 YJ-18을 포착했고 근접신관이 작동했습니다. 폭발, 또 폭발, 연쇄 폭발. 하늘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16발의 YJ-18 중 14발이 요격되었습니다. 하지만 2발이 뚫고 내려왔습니다. 김 상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장님, 미사일 2발이 요격망을 돌파했습니다. 고도를 낮추며 접근 중. 시스키밍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대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CIWS 가동. 해군 근접 방어 미사일 발사. 정조대왕함의 함교 양옆에 설치된 골키퍼 CIWS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중 30mm 게틀링포가 분당 4200발의 속도로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붉은 예광탄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동시에 해군 미사일 4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YJ-18이 CIWS의 탄막을 뚫고 접근했습니다. 거리 2km, 1km, 500m. 그때 해군 미사일이 명중했습니다. YJ-18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거리 300m. 폭발의 충격파가 정조대왕함을 흔들었지만 함체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YJ-18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해군 미사일이 이를 격추시켰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었습니다. 이 대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함대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10해리, 8해리, 6해리. 포격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중국 함대와 아군 함대 사이의 거리는 이제 6해리, 약 11km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대령은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중국 555형 구축함 3척의 130mm 주포가 천천히 이쪽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포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이쪽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동해함대 사령부입니다. 즉각 현 해역에서 이탈하십시오. 이곳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수역입니다. 귀 함정의 불법 침입은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대령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이쪽은 대한민국 해군 정조대왕함입니다. 이곳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며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귀 함대의 무력 시위는 지난 1월 7일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함대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 5해리, 4해리. 박 대령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정조대왕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해상 충돌을 넘어 양국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서해는 영원히 우리의 바다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레이더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북쪽 수평선에서 새로운 함대 포착. 아군 함정으로 확인됩니다. 이 대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백령도 방향에서 다수의 함정들이 전투 대형을 이루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2척, 인천급 호위함 3척, 그리고 독도급 상륙함 1척이 확인됩니다. 총 6척의 아군 함정입니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은 해군 제2함대 사령관 최준장입니다. 정조대왕함, 세종대왕함,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이 대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시에 하늘 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소령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이쪽은 매편대입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추가 합류했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총 10대의 아군 전투기가 대기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는 이제 아군을 나타내는 푸른 아이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함정 8척, 전투기 10대. 그리고 중국 함대는 이 모든 것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해함대 사령부의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의 톤이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 우리는 귀측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대령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즉각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해상 구조물 셸란 2호를 포함한 모든 군사시설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철거하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마침내 중국 함대의 선두 구축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함수가 서쪽을 향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향해.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구축함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호위함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산둥함도 느리게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가 확인했습니다. 함장님, 적 함대 전체가 후퇴 중입니다. 서쪽 방향, 속도 12노트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함교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령은 미소만 지을 뿐 소리내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함대의 함영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서쪽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박 대령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정조대왕함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 대령.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에 통보한다. 작전 목표 달성.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군 전력 완전 철수 확인. 모든 부대는 정상 경계 태세로 전환하라. 하늘 위에서 박소령이 응답했습니다. 수신 완료. 공군 편대는 귀환하겠습니다. 6대의 보라매와 4대의 F-35가 대형을 갖추며 동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들의 날개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아군 함정들이 천천히 원래 위치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함교에서 이 대령은 마지막으로 셸란 2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타고 부서진 그 구조물은 여전히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죽은 철골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레이더도 통신도 모든 것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 주변에는 이제 단 한 척의 중국 어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령은 함교 안의 승조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땀과 긴장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소령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셸란 2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대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이제 저것은 우리의 감시 아래 있습니다.
중국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우리가 이 해역을 지킬 것입니다. 오전 9시 서해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갈매기들은 하늘을 날고 태양은 높이 떠올랐습니다. 해경 3007호의 함교에서 최경감은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김병장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함장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늘의 승리가 단순히 무기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다. 우리가 이긴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이야. 해군도 공군도 해경도 모두가 하나였기 때문이지. 김병장은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안전한 건가요? 최경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원한 안전은 없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증명했지. 우리가 이 바다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평선 너머 중국 함대의 마지막 함영이 사라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천천히 선회하며 동쪽을 향했습니다. 세종대왕함과 나머지 함정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갖추며 마치 개선하는 군대처럼 당당하게 항해했습니다. 함교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보람의 편대가 마지막 선회를 하며 함정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일렬로 늘어서서 함대 상공을 저공 비행했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박소령은 조종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항적을 남기며 항해하는 함정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우리의 땅. 그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함대 여러분, 공군매 편대는 이제 귀환합니다. 서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령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공군 편대도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박소령은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보라매가 상승하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서해 작전의 결과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서해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작전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이 세계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실전 능력, 이지스함의 통합방어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전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약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것처럼 강한 의지와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는 서해 작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군의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SNS에는 보라매와 이지스함의 사진들이 넘쳐났고 젊은이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의 함교에서 이 대령은 여전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중국은 다시 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여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라매가 있고 이지스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다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서해의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고 파도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천천히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 구름 사이로 보라매 한 대가 마지막 초계 비행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푸른 매의 발톱은 오늘도 서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